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in-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41강. 자, 저희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분사를 이제 공부할 건데요. 준동사 삼형제 중에 막내가 되겠습니다. 막내인데 가장 복잡하고 자, 내용이 좀 가장 많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 집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을 모아서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생김새 몇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분사는 ing와 ed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정확하게 라고 하는 이 부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정보는 어설프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자, 분사의 차이점, ing와 ed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후에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시는 퀴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먼저 형태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요거는 90% 이상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분사는 일단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요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분할하다 라고 할 때 분자예요. 나눌 분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분사는 이제 participle 이라고 하는데요. participle 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누다의 뜻이 전혀 없어요. 자, 요 분사는 누가 만든 명칭이냐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점, 형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해서 준동사 중에서 형태가 두 개로 나눠진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자, 강조한 명칭이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칭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명사 역할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이미 우리 앞쪽에서 여러 번 다뤘잖아요. 따라서 이 아이는 명칭의 일관성을 고려해 보면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더 좋았어요? 동형용사라고 짓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형용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뭐 이미 다 확정되어서 누구든지 다 분사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서 저 혼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동형용사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형용사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도로 자,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ing의 분사와 그 다음에 ed의 분사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ed의 분사는 모두 있죠?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죠.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어때요? 자, provide, provided, provided 이런 식으로 그냥 3단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ed는 누구랑 조심해야 돼요?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문장 안에서 ed가 탁 나왔는데 얘 동사예요? 아니면 분사예요?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어떤 ed가 동사고 어떤 ed가 분사인지 식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불규칙 동사는 오히려 B와 C, A, B, C라고 했을 때 1, 2, 3이라고 했을 때 2번과 3번의 형태가 다르게 생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게 생긴 거는 형태상으로 얘가 동사야 분사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때는 힘들지만 실제로 문장 안에서 적용해 볼 때는 더 수월한 측면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ing는 이미 여러분들과 앞쪽에서 동명사 편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구별을 잘해야 돼요? 동명사랑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1, 2, 3 한번 대보세요. 1번 사용된 위치에 따라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분사라고 한다. 2번 사용된 자리가 근데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호 자리 같은 경우에 특히 자, 그런 경우에는 문맥을 활용한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없으나 동명사로 해석해도 되고 분사로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다만 자, 현재 분사는 요 1, 2, 3번 중에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용된 위치에 따라 구분한다. 자, 만약에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위치라면 자, 그때는 동격 관계를 활용해서 자, 보호 자리에서는 동격 관계가 주어와 성립되면 명사니까 동명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사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사 자, 두 가지 형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provide, provided, provided 이런 거죠. 1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동사라고 부릅니다. 2번은 뭐라고 부르죠? 똑같이 생겼으나 과거 동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3번만 뭐라고 부르죠? 분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본격적으로 분사의 역할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역할이 뭐죠? 그냥 한마디로 형용사 역할이에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 하죠? MA 아니면 C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MA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MA부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데 옆에 있는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 저 이름은 기억하셔도 되고 뭐 기억 못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뭐뭐 하는의 의미로 보통 해석되고 명사를 수식한다. 이럴 때 우리는 수식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수식의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한정, 제한. 자,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두 번째 시간인가요? 네. 자, 132강 정도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식, 제한, 한정, 설명. 다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명사를 수식하고 제한하고 한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사용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 저거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수식적 용법. 뭐 하셔야 되죠? 예문 보셔야죠. 자, 일단 나머지 비동사 이하는 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주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입니다. 그런데 자, existing이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와 있네요. 존재하고 있는 법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existing은 자, 뭐라고 주로 번역한다라고 했어요? 기존의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예문이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예문이 아닙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한번 썼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이해를 잘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식의 위치, 어떤 때는 앞에서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은 뭐죠? 자,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으나 원칙은 뭡니까? 한 단어가 수식하면 앞에서 하는 거고요. 두 단어 이상이 하면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형식 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isting이 데리고 나온 수식어구가 없을 때는, 홀몸일 때는 저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completely satisfactory, 만족스럽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팔고 있는데요, 신발을. 자, 어떤 가격에 팔고 있어요?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discounted price라고 하면 요거는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iscount는 명사로도 많이 쓰지만 동사로도 무엇을 할인하다, 그죠? 가격을 할인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ed형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예문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식적 용법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고요. 자, 근데 C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이 말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원래는 ing가 서술어인데 그 ing의 시제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혹은 ed가 서술어인데 ed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앞에 아무 뜻도 없는 비동사를 붙여서 우리가 시제를 표시한다. 형용사 보호에서 앞쪽에 형용사가 시제를 스스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동원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자, 그래서 보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비동사와 합쳐져서 하나의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이죠. 자, 다만 이제 ing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ing는 쓰고 있다니까 당연히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출신이니까 이하에 목적어가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긴 쓰는데 어디에다 써요?
종이 위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자, 지금 요거를 요 위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비동사가 보호인 것이고 writing 이하는 자, 분사의 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 be 플러스 ing를 전체의 하나의 진행형 동사로 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 요 강에서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요 강에서만 자, 요거를 갖다가 보호로 볼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동사로 취급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어순 하나 흐트러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분사도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MD가 오는 것처럼 목적어와 MD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호로 사용된 케이스 ing 한번 보셨고요. 그럼 ED는 그러면 보호 안 하겠습니까? 하죠. ED가 보호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수동태 동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얘가 특정 시제가 없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비동사가 붙어서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수동태 동사로 역시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 be를 동사로 보고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보호인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자, 다만 display는 뭐뭐뭐를 전시하다의 타동사지만 이 아이는 이제 과거분사가 됐고 과거분사에는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 구조로 쓰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하에는 부사구만 따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ome shirts are displayed for sale in the store.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몇몇 셔츠들이 점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매를 위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두 개는 묶어서 수동태 동사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앞쪽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 역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ing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보다 위대한 이론은 없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자, a sleeping boy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번 외워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클래스에서도.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sleeping boy 안에 자, 저 뭐라고 해석해요? sleeping boy를? 과거에 잤던 소년이에요? 아니, 앞으로 잘 소년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자고 있는 이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구조도 뭘까요? 아, 능동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ing 분사의 공식 명칭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라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ing 분사라고 여태까지 거의 불렀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동의 구조니까 앞쪽에 쓰인 동사가 1형식이냐 5형식이냐에 따라서 1형식과 5형식의 능동 구조에 있는 필수 성분들이 뒤쪽에 동반되어야 하는 동사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existing law. 자, 존재하고 있는 법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existing은 현재 분사잖아요. 그러면 시제가 현재예요? 네, 지금은 우연히 현재예요. 요건 지금 1형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가 현재니까 existing도 현재인 거예요. 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 지금 만족스럽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is가 was로 바뀌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 과거에 만족스러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진행의 의미가 반드시 현재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만 현재의 개념이 ing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사와 같은 시점에 진행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게 현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현재 이러이러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재 개념이 있었다면 앞에 뭐하러 is를 씁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안에 현재 안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현재 분사지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강조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보호적 용법으로 사용된 writing은 이하에 뭘 취했어요? 당연히 write가 타동사니까 삼형식 구조로 이하에 목적어와 부사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디 분사는 어때요? 자, 이미 앞쪽에서 다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 broken window.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예문보다 위대한 이론은 없어요, 여러분들. 끝.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깨진 창문입니다. 앞으로 깨질 창문이 아니고요. 깨지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진행도 아닙니다. 자, 완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도 뭐예요? 수동 구조죠. 수동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 아이도 이름이 과거 분사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해석은 당연히 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뭐 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3형식에서 5형식의 수동 구조에 맞는 필수 성분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 2형식은 어떻습니까? 뭐뭐 당하는 명사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사 수식도 안 되고 수동태도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예문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3형식 동사의 지금 수동 구조이기 때문에 1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3형식 동사죠. 뭐뭐뭐를 전시하다. 따라서 수동 구조가 되면 1형식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 아이는 부사적 수식어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팔고 있어요. 뭐를요?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는 거죠, 신발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were가 와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완료가 여러분들 과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점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오늘 정리하실 내용들 ing와 ed 분사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가겠습니다.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건 주관식으로 할 줄 알아야죠.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명사 수식 못하는 게 누구예요? 뭐 당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동사의 ed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분사가 못하는 역할이 있어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구 역할을 못해요? 당연히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 정리가 좀 다 된 것 같은데요. 분사의 기본에 대해서 자, 오늘 강의를 드렸어요. 아마 그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좋은 복습을 통해서 내일 모레 반복 연습도 하시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